앞에서 총리실 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종합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 협상 자체에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가 국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채택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셨 분들도 많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진짜 조사를 받고 새로운 거에 대한 기획을 할 때 이머징 마켓이라는 얘기에 대한 참여를 높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기존에 탄소 시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낯서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생산했었을 때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략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탄소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배출이 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 자체가 돈으로 환산이 되는 그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황과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 교토메카니즘, 교토의정서, 감축 의무에 대한 정량적인 양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 감축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유연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감축 의무에 대한 그 목표치를 미치시키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교토 메커니즘, 플렉시블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제도로서 이루어진 탄소 시장에 의해서 배출권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거래가 되어 있고, 교토 의정서에서 그 형성된 시장 이외에도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얘기는 많이 보셨는데, 제가 또다시 이 그림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기후변화 협약이 92년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양의 목표 양을 설치가 된 게 97년도입니다. 교토의정서 캅3에서 결정이 됐고요. 교토의정서를 실제적으로 규칙에 대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설치한 게 이제 마라케시 합의문이라는 것이 2001년도에 당사국 7차 총회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마라케시 합의문에 대한 시행 규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정은 됐지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고요. 발효가 된 건 2005년도 2월 16일 러시아가 비준하면서 발효가 됐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교토 메커니즘이 이제 시작, 메커니즘 CDM, JR의 에미션 트레이딩이 이제 시작된 게 2005년도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포스트 교토 체제, 교토 의정서 이후, 1차 이해기간 이후, 2013년 이후에 대한 논의 체제가 올해서부터 방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가 2009년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토 의정서와 똑같은 체제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09년도 15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그 정도의 똑같은 비슷한 프로토콜이 하나 나오겠죠. 그 시기적으로 보면 97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9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포스트 교토 체제도 2009년도에 만약에 또 다른 코펜하겐 프로토콜이라고 가명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게 몇 년이 될까? 이전까지는 선진국에 대한 그 감축 의무에 대한 논의가 9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개도국들도 포함된 논의 체제는 그거보다는 좀 협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중에 저희 나라는 어떤 포션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협상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 대부분의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어떤 정량적인 감축량이 우리나라에도 떨어지겠다라고 다 인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전의 체제로 저희 나라가 들어가는 수준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교토의정서 감축 의무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인데 아직까지는 비중을 안 하고요. 작년 4월 16일 날 발표한 게 2025년까지 증가율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매출량의 한선이 아니고 증가율을 영어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목표치로 얘기를 했고요. 호주는 작년에 비중을 해서 당사국 총회는 비중을 안 하면은 하얀 팻말을 놨는데 방콕회의에서 첫 번째로 이제 커먼 내셔널 밴드를 높여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탄소 시장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게 이게 CDM 사업에 의해서 벌어진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이 개별적인 프로젝트,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와 선진국의 어떤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행위를 했다. 그것을 유엔에 등록을 하고 검증을 받는다. 그럼 나오는 게 이제 CER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CDM은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모조하는 수단으로 좀 초기에 형성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CO2 외에 non-CO2 부분에 대한 부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딸 수 있는 low hanging fluid라는 개념으로 CDM이 굉장히 많이 부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투자비 대비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가스에 대한 투자만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 쪽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CDM의 경제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CER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CDM을 추진하시기에 또 행정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 쪽 사업이라든지 모니터링 방법론이 조금 어려운 수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CDM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포텐셜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완화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테일한 참여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DM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선진국과 개도국, 감축 의무가 있는 나라와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을 보여주고요. 공통 요건은 감축 의무가 없는 non-annex 원국가에서는 교토의정서를 꼭 비준을 해야 되고요. CDM 사업 자체는 자발적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부분은 사전 고려를 꼭 하셔야 되고 어떤 온실가스 감축 액티비티가 있기 전에 이 사업 자체는 CDM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도 이런 사전 검토성 부분이 굉장히 CDM EB 집행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포인트를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CDM 사업, 감축 사업이 유치국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그 다음에 지역적인 환경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국가 승인기구가 필요하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국가 CDM 승인기구가 예전에는 국무조정실이었는데 지금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책기획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안넥스 원국가의 참여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해주는 인벤토리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감축 의무가 없는 non-annex 원국가에서의 사업을 판단을 했었을 때 그런 배출권에 대한 이전을 관리해주는 위지스트리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온실가스 통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CDM 사업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CDM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7년 단위로 한 2번까지 베이스라인 갱신을 하시면은
최대 21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일성으로 한 번만 일반적으로 하시면 10년 단위가 됩니다. 이 기간이 지금 CDM 사업에서 나오는 CER은 10년까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업에서 올해 CDM 사업을 한다. 그리고 8년서부터 10년 단위로 2017년까지 CER에 CDM을 등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2013년 이후에 나오는 CER은 어디에다 쓰느냐. 기후체제, 포스트 교토체제는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지난 4월 달에 방콕회의에서 이 교토 메커니즘에 관련된 이 시장 메커니즘, CDM, JI,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에미션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도 지속된다. 라고 그 의장 채택으로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체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정량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CER에 지속적인 한다는 공식적인 문서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CDM 사업과 관련된 그 총회와 뭐 관련된 기구는 참조를 한번 하시고요. CDM 사업 절차도 뭐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CDM PDD 작성은 개별적인 사업 참여자가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프로젝트의 소유자 외에 뭐 컨설팅 기관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컨설팅 기관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과 검인증 부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DOE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기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지정을 해주는 그 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업체가 좀 있고요. 분야별로도 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2개 정도의 기구가 지금 DOE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PDD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거지에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그 DOE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국에 대한 포스트 컨트리에 대한 국가 승인서 이 부분에서 그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3가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그 유엔에 등록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이후에 그 작업이 실제적으로 크레딧이 그러니까 배출권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또 다른 DOE에 의해서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리포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이 타당성 평가와 검인증에 대한 보고서들이 다른 DOE가 채택이 돼야 되는데 소규모 방법론에서는 규모가 조금 작은 사업에서는 동일한 DOE가 채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절차라든지 시간적인 개념을 좀 줄일 수 있게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검증 보고서가 모니터링과 검증 보고서가 돼야지만 CDM 우위로부터 CR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유엔 통계를 보시면 거의 한 1년 정도가 등록까지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인증 크레딧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그 기간이 지난 정도에서 뭐 분기마다 할 수도 있고 6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CDF 사업 분야는 뭐 15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산림 부분, AR, CDM을 제외한 14개 부분에 대한 추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넌쇼트 부분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시행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많고요. 에너지 효율 사업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DM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방법론이나 절차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그 사업에 영향을 지난 12차 회의 때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으시고요. 이제까지는 유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CDM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적으로도 유엔의 CDM 사업이 등록이 되려면 모든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개별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사업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한번 그래 테이블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좀 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뭐 타당성 평가에 대한 부분,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초기에는 타당성 평가는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했는데 심사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그 심사원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평가도 외부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그 CDM 사업의 등록 현황은 4월까지, 올해 4월까지 18개 정도의 CDM 사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4월 달에 1000개 정도의 사업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 18개 정도가 저희 나라고요. 그 부분의 포션 보시면 1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그 탄소 배출권의 양을 보면 한 4% 좀 안 되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도 보시지만 CDM의 초기 디자인은 물론 러시아 쪽이고 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레딧도 많고 배출이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서 나오는 배출가스량이 목적과는 좀 틀리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나 신재생 쪽의 부분이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초기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라에서 지금 뭐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뭐 시범 사업 정도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어디냐, 뭐 기업에서 계신 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삼재국의 의무 감축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고 그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어떠한 그 조건에 대한 부분으로 그 할당 계획을 세우는지 그런 부분이 좀 관심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어떤 A 기업이 그 감축 온실가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그 미치를 못 시킬 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교토의정서 17조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은 교토의정서 이전에도 영국과 같은 부분에서는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EU 연합 내에 15개국이 초기에 EU 15개국에 대한 배출권 거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국가별로나 아니면 기업별로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어떤 종류가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성하는 인벤토리가 구축이 한번 돼야 되고요. 통계 부분이죠. 통계 DB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 아래 설명이 드리고요. 그 다음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한 그 거래의 양이 어디로 이전이 됐고 어떤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리지스트리 시스템이 하나, 등록소 같은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두 가지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설계 방식은 두 가지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EU 같은 교토의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별로 어떤 정량적인 할당을 내는 것. 할당량을 미팅 못 시켰다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또 다른 배출권을 사오는 방식. 그래서 캡 앤 트레이드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CDM을 추진하셨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까지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됐다는 베이스라인, 레퍼런스에 대한 배출량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액티비티,
감축 사업을 벌렸느냐에 따라서 그 감축량만큼을 크레딧으로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베이스라인 크레딧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캡 앤 트레이드 방식은 그냥 뭐 어떤 사회적인 이해 당사자 간의 컨센서스가 있었겠지만 그냥 할당량만 내려주고 알아서 트레이드 하라. 행정비용이 굉장히 적게 되는 비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CD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1000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3,000개 이상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CDN 집행위원회에서의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겠지만 위원회를 가동한다거나 그 1000개 정도를 검토하는 회의를 매번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쪽에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채권 거래 제도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을 좀 설명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리 로드맵에 의해서 기존에는 교토 의정서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분만 이끌어 나갔는데 선진 교토 의정서에 감축 의무가 있는 나라 외에 개도국을 포함한 그 향후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두 축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기존의 1차 이행 기간 이후에 포스트 교토 체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임시 작업반, 에도 워킹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개도국들이 포함된, 선진국도 포함이 되지만, 개도국들이 포함된 또 하나의 논의 체제. 그래서 에도 워킹그룹 for Long-Term Cooperative Action이라고 해서 AWG-LCA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논의 체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포함돼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하고 했던 그 결정문이 발리 로드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초에 그 방콕에서 열렸는데 굉장히 국가마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이거는 질문이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정말 작업 계획, 워킹 프로그램을 짜는 것 자체만도 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려가지고 올해 6월달에 본회의에서 뭘 논의를 하고 가나에서 8, 9월에 가나에서는 뭘 논의를 하고 그거 짜는데도 한 4일이 걸렸고요. 마지막 날 거의 원래 6시까지 회의였는데 거의 뭐 1시, 새벽 1시, 2시 대해서 그 정도 돼서 최종적인 드래프트 아젠다가 나왔습니다. 진짜 작업 계획 세우는데도 그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뭐 기술 파트나 잠재량이나 개도국이 포함된 목표량을 수치적으로 대입할 때는 얼마나 그 개별 국가들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을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어렵겠다는 조금 얻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2009년 말까지는 포스트 체제에 대한 논의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매데이트로 결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탄소시장 앞에서 CDM, 그 다음에 에미션 트레이딩, 그 다음에 선진국과 선진국 간의 뭐 거래가 되어 있는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 공동 이행 체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교토 의정서상에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의 감축 목표가 결정이 되어지고 나서부터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그 감축 의무가 있는 나라의 실제적인 액션 플랜에 들어가서는 각 그 나라의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정 상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축에 대한 일정 부분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감축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크레딧이 같이 맞물려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은 탄소시장입니다. 탄소시장에 대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기업한테 개별적으로 캡을 씌우는 할당
할당량 시장이 있고요. 배출권, 할당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려서 얼라운스 시장, 컴플라이언스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아니면 CDM하고 JI처럼 베이스라인 크레딧 방식으로 나오는 배출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 마켓에 대한 두 부분은 나눠지고요. 이런 두 개의 시장에 의해서 나오는 크레딧이 거래가 되는 게 탄소 시장입니다. 요거와는 조금 틀린 부분을 좀 가지고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형성이 된 탄소 시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장이 있고요.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같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시장에 의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쪽 시장입니다.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감축 의무가 없는데도 이런 배출권 시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발적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한국은 여기 중간에 껴 있습니다. CDM에 의해서 나오는 배출권을 국제시장의 안엑스 원국과 감축 의무가 있는 나라 아니면 기업한테 팔 수가 있고요. 저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발적 감축 실적 등록 사업을 해서 나오는 저희들이 부르는 게 KCER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의 이런 메커니즘을 기업이나 아니면 조기, 얼리 액션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국도 교토의정서에는 펼쳐냈지만 주 단위로, 연관정부 단위로 개별적인 목표치를 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전체가 향후에 어떻게 링크가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그런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기본적인 그 할당량 시장과 교토 의정서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명칭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고요. 1차 이행계 기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리저브 부분에 대한 포션, 아니면 1차에서 2차 이행 기간으로 넘어가는 뱅킹에 대한 포션,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마라케시 합의문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간의 상호 관계인데요. 이건 한번 기본적으로 할당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있고요. 선진국과 선진국들이 버릴 수 있는 JI에서 나오는 ERU에 대한 유닛은 같이 추진을 했다면 호스트 국가가 JI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국가가 B국가라면 A국이 투자를 해서 B국가의 감축 실적을 성공을 해서 등록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크레딧은 A국가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 통계치에는 원래 100이었다가 이제 JI 사업이 돼서 감축량이 넘어가면 9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특이한 얘기고요. 근데 넌-안엑스 원국가에서 나오는 CER은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호하기 위해서는 CER이 선진국으로 간다면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AAU 크레딧에 대한 거래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무 국가의 리지스트리 링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EU ETS, EU 연합 내에서만 에미션 트레이딩 스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계획이라든지 할당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상에서 감축 의무를 못 지켰을 때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근데 그 페널티라고 하는 게 1차 이행기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못 지켰다면 못 지킨 양만큼은 2차 이행기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0%, 1.3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페널티가 되어 있는데, 이 국가 내에, EU 국가 내에 기업한테 할당 시장에 있는 EU ETS는 지금 2008년도서부터는 목표량을 못 지켰을 때는 톤당 100유로 정도의 페널티를 매겨지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U ETS 내에 기업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 할당 계획을 세웠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EU 연합 내의 위원회에서 지침서 내에 다음과 같은 그 공식적인 주요 이슈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배출권의 정의, 어떠한 배출권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20메가와트 이상의 시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각 EU 연합 내의 각 국가에서 그런 것들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개별 기업 내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풀 제도를 또 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고, 기본적으로 20메가와트 배출 시설에 대한 정의는 해놨는데 그 부분에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들어가겠다, 옵트아웃을 시키겠다, 그런 제도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2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시설이 아닌데 내가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 그런 제도는 옵트인이라는 방식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기 행동 2월, 그 다음에 감축 목표량을 기업한테 목표치를 내릴 수 있는 방식에서 그냥 내리는 게 그랜드 파더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옥션 제도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부분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옥션 제도를 같이 마련을 했다. 기타 감독, 검증, 행정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을 EU ETS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EU ETS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선택을 하느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 회의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출 시설이 결정이 된 이후에 배출량을 할당을 하는 방식은 6단계 정도로 EU ETS에서 좀 체계를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NAP의 지침서 내에 있는 부분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 지침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를 각 국가에게 1단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마터원 방식에 의해서 배출 시설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개별 회사로부터 EU ETS 내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1단계, 2단계에서 탑다운 바텀업 방식에 대한 결과를 한번 조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그 부분을 전체 EU 커미션 내에 있는 것이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배출 시설에 대한 활동을 합니다. 아니면 그 신규 진입자, 옵트아웃에서 빠졌던 기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진입자에 대한 규정, 기타 원리 액션, 경매에 대해서 목표량을 설정하는 방식, 주요 이슈에 대한 처리를 5단계로 해가지고 6단계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전체 다 표현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같이 보시면 각 국가의 EU ETS 1차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예제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발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가까이 보시면 배출 시설 수, 그 다음에 조기 행동에 대한 그 포함 여부, 팀, 풀림 제도, 2월 제도, 각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은 EU 내에 있는 각 나라에서 규정을 정하고요. EU 연합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관여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기업한테 다 할당을 내렸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EU ETS가 2008년도서부터 2차 시장이 열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 국가의견서가 한 3나라 정도밖에 제출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이나 전망이나 이러한 부분은 아마 내년 한 4월, 5월 1분기 정도에나 분석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시장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시카고 클라이밋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런 배출권을 만들어내고 그 각 기업이 자발적인 목표에 의해서 이런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러니하게
유럽에서 EU ETS의 그 제일 거래량이 많은 그 유로피안 클라이미트 익스체인지라고 ECX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모태가 되고 있는 거는 CCX의 설계자가 그쪽 와가지고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교토 메커니즘의 체제를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EU ETS에 관련된 시장은 지금 유럽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래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량과 나머지는 거래소 외에 오버 더 카운트죠. 카운트가 뭐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루어지는 장외시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외시장이라고 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중간다리 역할이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브로커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외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거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소의 현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기후 거래소에서가 제일 많고요. 이제 자발적 시장에서도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도 이제 만든다라고 들었고요. 저희 나라도 이제 가축 등록 사업 자체를 가지고 뭐 수요자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정책적으로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시장 현황은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CDM 시장이 커지고 EU ETS가 2005년도서부터 기업한테 할당을 내리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서부터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고요. 2006년 말의 데이터가 총 거래액이 잠정적으로 나오는 양인데 한 3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뭐 월드뱅크에서 아니면 그 일반 그 포인트 카본에서 나오는 전망치가 2011년, 12년까지는 이게 뭐 1,000억 달러, 3,000억 달러, 기관에 따라 틀린데 그 정도로 배출권 거래 시장 자체만이 굉장히 커진 거래 시장입니다. 이걸 투자하는 것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거래 시장에서만 그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 시장, 그리고 교토의정서 상에서 할당 시장과 그렇지 않은 자발적 시장에서의 규모적인 파악인데요. 지금 요거 합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억 정도 되고 여기에서는 9억 정도가 US 달러로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 정도의 자발적 시장의 포션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는 예상이 되는데 이 자발적 미국을 포함해서 교토의정서 체제가 아닌 나라의 어떤 그 시장이 얼마나 확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교토시장의 향후 체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주요 구매자는 그 감축 목표량을 미치 못 시키는 일본이나 그 외의 유럽, 선진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거래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CDM 자체는 기반 시설이 좀 있어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프리카 쪽에서는 굉장히 CDM이 항상 등록되는 사례가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A나 EU ETS에서 나오는 EUA 대비보다 뭐 60%, 많게는 85%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AA나 EUA와 CER의 거래 단가는 1톤인데 왜 그게 거래 가격이 틀리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AAU는 공식적으로 할당된 양이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AAU는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의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CER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어디에 호스트 국가가 있고 어떤 종류의 그 사업이며 그런 것들이 얼마에 대한 양이 언제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한 그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 조금 낮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아무리 CR이 이슈가 됐다 그래서도 UA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EUA 가격이 한 22유로, 3유로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80% 정도 수준이면 17유로, 16유로 그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CR 가격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전망이 예전에도 할당량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옆에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자발적 시장이 개념인데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그 미국과 같이 또 의정서에 의무 국가가 아닌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쪽 그 할당 시장에 연계가 되느냐에 하는 부분이 이제 포스트 체제에 대한 그 플렉스블 메커니즘을 어떻게 저런 걸 아우르느냐. 아까 이병국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UER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개별적인 그 폴리스의 매저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인증량을 배출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감축 의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그 주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시장에서. 마지막 국내 탄소 시장 활성화 부분은요, 이게 앞에서 뭐 시장 메커니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좀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쪽에 정책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CDM으로 많이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 못한 감축 사업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감축 사업, 등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크레딧이 배출이 되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수요자의 부분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니고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발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비를 공식적으로 의무화하는 부분의 어떤 협약인데 RPA 제도를 조금 더 그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국내 탄소 시장의 추가적인 앞으로의 한 3, 4년 동안의 그 조성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RPA 제도, NA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감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얘기, 메이저업을 하느냐, 리포터업을 하느냐, 베리파이업을 하느냐, MRV라는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누가 봐도 투명하고 리저너블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나쳐 가서 국가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어떤 감축 목표에 대한 정량적인 제시를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은 그게 이제 법이나 제도화에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자발적인 시장과 이제 감축 목표가 있는 그 두 가지의 제도가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탄소 시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계속적으로 감축 사업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 실적 등록 사업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나 그렇지 않은 산업지구에서의 도시가스 감축량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민 행동으로 등록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는 부분은 산업 쪽에서 대응하는 어떤 연계,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일반 시민이나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탄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모르는 컨설팅, CDM의 컨설팅 기관처럼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탄소 시장의 그 전문성을 띠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그 자발적 시장에서의 등록 사업을 조금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의 자발적 감축 사업에 대한 부분과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을 공통적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쪽에서 국내 사업 쪽에서 나오는 양이 CDM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연계를 시키고 자발적 시장에 있는 감축 사업을 또 다른 그 자발적 시장의 크레딧으로 그 스와핑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연계 시스템을 같이 마련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국가 정책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부분, 탄소 시장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